저 과부가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닌데 민수 씨가 노인들 집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기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모대수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말이란 게 듣다 보면 마음에 스며드는 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아들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저녁밥을 먹는데 아들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난다던데 혹시 민수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밥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동네 사람이지. 손사래를 쳤지만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랑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수 씨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은 메모와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그런데 더 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남편이 둘 사이를 알고 화병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마저 남편 세상 떠난 지 몇 년 됐다고 바로 붙어먹을 줄이야 수군거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 병?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혼자 남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이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손님 맞이하고 서류 정리하느라 외로움이 밀려올 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집이 점점 더 넓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 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식탁밤이면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살아있을 땐 잔소리 많다고 투덜거렸으면서 얻고 나니 그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잔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산책하자고 불러도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만 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 묻고는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는 길에 남편 친구였던 김민수 씨를 보았습니다. 67세인 그는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무거운 봉지를 들고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가까이 오더니 정미 씨 아니십니까? 하고 불렀습니다. 반가움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참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어색하던지 민수 씨도 눈치를 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나 이 나이에 남자랑 커피 마시는 걸 이상하게 볼까 봐요. 그런데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래 혼자 계셨죠?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챈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몇 년 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동네 소식, 날씨 얘기 그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굳어버린 줄 알았던 제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트 가세요? 예, 장 좀 보려고요. 그런 평범한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혹시 마주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옷도 고르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민다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민수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미 씨, 저녁 산책 같이 가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죠.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묵마저도 편안했습니다. 정미 씨.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 사람이 제 옷깃에 묻은 나뭇잎 하나를 살며시 떼어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길이 참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음 한편에선 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사람들 눈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 가벼운 산책을 했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동안 왜 그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 씨,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찌르르 했습니다. 네, 벌써 5년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그 순간 별거 아닌 사탕 하나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다리게 되고 기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에선 불안한 생각도 커졌습니다. 이런 마음 괜찮은 걸까? 남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 자식들은 받아들일까? 그 불안함 속에서도 민수 씨와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죠.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민수 씨는 제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영화관에 간 건 남편과 함께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로맨스 코미디였지만 옆자리에 앉은 민수 씨의 존재 때문인지 모든 장면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는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65세 나이의 소녀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끼다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 입은 참 빠릅니다. 좋은 소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퍼지고 안 좋은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버립니다. 민수 씨와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불과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뒷말이 어찌나 많던지요. 저 과부가 남편 친구랑 붙어 다닌데 민수 씨가 노인들 집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기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뭐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말이란 게 듣다 보면 마음에 스며드는 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아들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저녁밥을 먹는데 아들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난다던데 혹시 민수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밥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동네 사람이지 손사래를 쳤지만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랑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수 씨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도 안 나가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은 메모와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연락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남편이 둘 사이를 알고 화병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마저 남편 세상 떠난 지 몇 년 됐다고 바로 붙어먹을 줄이야.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요? 그 민수 아저씨 노인들한테 사기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참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 씨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전화가 끊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나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글씨체는 틀림없이 민수 씨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며칠 동안이나 혼자 산책을 다녔던 민수 씨.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이 무슨 소용이람 혼자 말을 하면서도 발걸음은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민수 씨가 보였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뒷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질이 세세요? 그 사람이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말이야 어찌됐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은 여전히 바빴고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딸이 뜬금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소문이라도 들었나 싶어서요. 그냥 오래된 아버지 친구야. 왜 그러니? 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래 민수 아저씨 좀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두 자녀가 민수 씨를 몰래 조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시 나쁜 사람이 아닌지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20년 전부터 홀몸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본인 몸도 성취하는데 몸 아픈 노인들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반찬도 나르고 전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전 아내는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주고 보내줬다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민수 씨는 그저 쑥스럽다는 듯 웃더군요. 좋은 일은 남들이 모를 때 더 좋은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자녀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도 잘못된 소문으로 오해했던 일에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큰아들이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수 아저씨 나쁘게 안 볼게요. 왜 아버지가 친하게 지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한 뒤에도 동네의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슈퍼에 찾아가서 가장 비싸다는 아주머니를 딱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엄마랑 민수 아저씨 얘기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그 당찬 목소리에 슈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은 아파트에서 만날 때마다 남 홈담하기 바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작은 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네요. 그 순간 슈퍼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민수 씨가 했던 봉사활동부터 몸 아픈 노인들을 돌봐왔던 얘기 전 아내의 지극정성 병수발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던 분한테 손가락질부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제야 사람들이 하나둘 눈길을 피했습니다. 슈퍼 주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문이란 게 참 쉽게 퍼지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늦게 퍼집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이야기를 함부로 떠드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남은 인생 민수 아저씨랑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재혼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주위에 너무 소문이 이상하길래 그랬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건 어렵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소문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한 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가져온 과일을 자녀들이 씻어내오고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큰아들이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랑은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민수 씨는 대학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모두 웃으며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돌아간 후 작은 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늘 걱정했는데 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건 말이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란 게 결국엔 전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작은 약속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65세의 새로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흰 드레스도 없고 꽃다발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속식 날 자녀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축하하실 거예요. 큰아들의 말에 민수 씨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 씨는 자기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평일에는 전화로 친구들과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민망해하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민수 씨가 봉사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던 할머니조차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작은 떡공지를 건네며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네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하는 사랑만이 진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늦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요. 민수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봄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맞춰갔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가 즐기는 바둑 프로그램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동네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이면 민수 씨의 봉사활동에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자녀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합니다. 명절이면 모두 함께 모여 민수 씨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큰아들은 민수 씨에게 아버지처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작은 딸은 민수 씨의 생일에 직접 만든 스웨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편안하고 더 성숙합니다. 서로의 지난 날을 존중하고 남은 날들을 함께 채워가는 사랑입니다. 민수 씨는 가끔 제게 말합니다. 정미 씨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말에 저는 여전히 소녀처럼 설렙니다. 어느 날은 민수 씨의 옛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민수 씨도 제 남편의 사진을 볼 때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입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밤에 문득 옛 기억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민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계절이 한번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봄에는 꽃구경을, 여름에는 바닷가 여행을, 가을에는 단풍 산책을,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수 씨가 제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소박하지만 변하지 않는 반지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이제 함께 노년을 걸어갑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느리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